엄마, 왜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아라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지 않은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설날 한옥 마루 위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고 떡국의 하얀 김이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나물 향과 향로의 연기가 뒤섞여 목을 막았습니다. 친척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고 시어머니의 붉은 한복이 내 눈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손끝이 떨리고 두피가 화끈거렸습니다. 준석이 방금 내 머리채를 잡아당긴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내 팔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품고 바로 집을 나설까요? 내 이름은 이예진입니다. 마흔을 넘긴 나이에 미용실과 집안을 오가며 버텨온 며느리이자 엄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귀에는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림만 들렸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눈물로가 아니라 증거로 법으로 끝내겠다고. 떡국 국물이 식탁볼을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기와 간장의 냄새가 향 냄새와 섞여 속이 울렁거렸고 아라가 내 허리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연민이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한복 자락을 고쳐 입으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며 기와 위에 앉았습니다. 기와에 부딪히는 눈송이 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귀를 울렸습니다. 저 소리처럼 내 마음도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의 손이 다시 내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라가 내 손목을 잡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주방 한쪽에 김치 냉장고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욕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이 장면을 증거로 삼기 위해 나는 억지로 몸을 돌려 준석의 손을 떼어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이 집에 들어와 내 삶을 놓쳤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내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지만 얼굴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속으로 되뇌는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기와에 쌓인 눈이 흩날렸고 내 마음도 함께 흩날렸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옥을 떠날 때 내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녹음이 나와 아이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대신 미세한 비가 기와 위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동요처럼 내 귀를 간지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알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는 눈물 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회원은 복수가 아니라 아이의 웃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한옥 마당 끝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준석은 친척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떡국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라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와 위를 두드리던 비가 내 어깨를 적셨지만 나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치냉장고 한옥 그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앞의 어둠을 뚫고 언젠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모욕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물로가 아니라 증거와 법으로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길로. 이 이야기는 그 길의 첫 발자국입니다.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습기와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도 잠시 흐릿해지는 듯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옷을 벗고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줄기가 어깨를 적실 때마다 오늘 하루의 끔찍한 기억들이 몸속 깊숙한 곳에서 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두피가 얼얼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준석의 손길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욕탕 거울 속 나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팔뚝에는 준석이 만든 푸른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멍 자국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통증은 예상보다 컸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내 마음을 더 또렷하게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이 천천히 잠기자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다가 이따금씩 떨어지며 탕 안에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도 조용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옆에서 김복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그녀는 내게 친정 엄마처럼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다정한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한계인가 봐요. 할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한계가 왔다고 느낄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이 목욕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요. 그런데 인생은 참 묘하더군요. 견디는 것도 용기지만 때론 멈추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큰 용기예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뜨거운 김 속에 몸을 더 깊게 잠갔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방울들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시장 한옥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친척들의 냉소적인 시선, 준석의 분노, 시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아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라는 아이의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내 아이를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진정한 해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탈의실에 놓인 작은 선풍기가 습한 바람을 얼굴로 보내왔지만 마음속의 열기까지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목욕 후의 나른함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액정 위로 오늘 오후 찍어둔 녹음 파일이 보였습니다. 한옥 마루에서 벌어진 수치스러운 장면과 준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다시금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지만 나는 그 녹음 파일을 결코 지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고 천천히 목욕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시장 거리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김치 냉장고 진열대 앞에서 손님들이 오가며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평범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아라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싸워야 할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근처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상담을 받아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듯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설명할 정확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좁은 주방 탁자 위에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저지른 폭력의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적을수록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번 설날뿐 아니라 그동안 내가 참고 견뎠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라 가슴을 조였습니다. 메모가 점점 많아지자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옆에 놓인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파일 외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이미 내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의 복례 할머니를 비롯해 시장의 이웃들은 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직도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빛이 쏟아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기와 위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잔잔한 소리가 복잡한 내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강한 긴장감과 결심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써내려갔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월요일 오전 10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아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월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골목길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변호사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혜진 씨 맞으시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사무실 안은 커피향과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두꺼운 법률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탁자 위로는 정리된 서류들과 메모지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고 긴장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자 차가운 손끝이 그 온기를 천천히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변호사의 눈빛은 편안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조금씩 더 진지해졌고 이윽고 메모지를 내려놓으며 질문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설날 한옥에서 벌어진 일들, 준석의 고함 소리와 내 비명 아라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변호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혜진 씨, 이 녹음 파일과 메모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상처를 진단받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참고만 살았어요. 병원 진단서는 없는데 아이가 이 상황을 목격했고 주변 이웃분들이 제 사정을 조금 아십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증언뿐 아니라 주변 증인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있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무력감이 점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혼과 양육권 관련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요. 혹시 자녀분의 심리 상담이나 학교 상담 기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법정에서 아이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나는 아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딘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시장 골목길에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떡볶이와 어묵에서 나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김치 가게의 매콤한 향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시장 입구의 작은 목욕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자 낡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욕탕 주인인 김복래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혜진 씨 왔어요. 앉아요. 따뜻한 차 한 잔 줄게요. 복래 할머니는 나를 반기며 재빨리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향이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할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녀왔어요. 어때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 혜진 씨 편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혜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위해 기꺼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목욕탕 문이 열리며 과일 가게 주인인 정희 언니와 반찬 가게의 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고 금세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시장에서 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희 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한옥에서의 끔찍한 사건 준석과 시어머니의 모욕과 폭력, 그리고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내 가슴속이 후련해졌고 이웃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걱정 마라. 우리 시장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너랑 아라를 지켜줄 거야.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우리 모두 기꺼이 나설 테니까 절대 겁먹지 마. 그 순간 나는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작은 목욕탕 안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내 차가운 현실을 감싸 안아주는 듯했습니다. 목욕탕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은 여전히 골목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이 아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이 아라가 나를 보며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아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 앞으로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시장 사람들의 진심이 내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봄 기운이 돌았지만 내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소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아는 종이, 냄새와 약간의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CCTV 영상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내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증거가 필요해서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영상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장면이 필요하신 거죠?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메모해온 종이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전달했습니다. 이 날짜의 저녁 시간대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제 아이가 남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거예요. 직원은 내가 내민 종이를 천천히 살펴보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 속 CCTV 영상 목록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영상이 로딩되는 동안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말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사무소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파트 주민 안내문과 공지사항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희미한 봄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금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상이 잘 보존되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영상이 남아있긴 한데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직원은 내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화면 속 복도는 흐릿했고 늦은 밤의 불빛이 어둡게 비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속에 아라와 준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준석은 아이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아이는 분명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작은 화면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내 입술이 저절로 떨려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영상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영상을 멈추고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혜진 씨,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저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법이 나와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싸움에서 법적 증거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시겠지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CCTV 영상이 담긴 작은 USB를 손에 꼭 쥔 채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USB가 주는 무게는 아주 가벼웠지만 내게는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나와
아이 아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들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바다, 냄새 과일 가게에서 나는 달콤한 귤향, 그리고 김치 가게에서 풍기는 매콤한 향이 복잡한 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반찬 가게 순자 아주머니가 나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혜진아, 일은 어떻게 됐어? CCTV 영상 확보했어. 아주머니는 가게 안에서 재빨리 나와 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작은 USB를 아주머니께 보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젠 증언 준비를 해야지. 시장 사람들 모두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과일 가게 정희 언니와 목욕탕 복례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 잘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무슨 증언이든지 우리가 확실히 도와줄 테니까 힘내요. 정희 언니의 힘찬 목소리에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이 내 상황을 모르겠니?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지. 네가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할머니의 말에 내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나를 감싸자 오랜 시간 쌓였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희 언니의 작은 과일 가게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끓는 따뜻한 보리차 향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메모지와 펜을 꺼내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언니, 아주머니, 할머니.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정희 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난 지난 명절 때 내 남편이 시장 골목에서 너한테 큰 소리 치는 걸 여러 번 봤어. 네가 참으면서 애써 웃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 그걸 증언할게. 순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라가 가끔씩 학교 갈 때 우는 걸 봤어. 왜 우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복례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혜진이가 목욕탕에 왔을 때 팔과 목에 멍이 든 걸 몇 번 봤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가끔 떨렸지만 이웃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증언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라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용기를 내겠다고. 여러분은 가장 힘든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아이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아라가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 아라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내가 온 것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랑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나는 순간 대답을 찾지 못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숨을 크게 내쉬고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라야, 아빠를 다시 못 보게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엄마가 아라를 꼭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라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의 은은한 향이 느껴졌고 작은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아빠랑 엄마랑 싸웠냐고.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그럴 땐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면 돼. 네가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어.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내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엄마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 아이의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라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네가 있어서 엄마는 더 힘을 내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엄마가 힘을 내서 싸우는 이유도 바로 너 때문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며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점점 고르고 안정되자 내 마음에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다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아라야, 너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면 돼.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줘.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엄마 믿어.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라야. 우리 꼭 행복해지자.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마음속 깊이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순간에 자녀와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라가 깊이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었고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증거 자료와 이웃들의 진술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심장은 조금씩 더 긴장으로 조여왔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 속 영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희미하게 비친 형광등 불빛과 화면 속 준석이 아라의 손목을 잡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영상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날짜와 시간 사건을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질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렸지만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메모 하나하나가 나와 아라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위로 시장 이웃들의 증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정희 언니, 반찬 가게 순자, 아주머니 목욕탕의 복례 할머니까지 내가 시장에서 보낸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진심으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진술서 속의 따뜻한 마음들이 내 가슴 속에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얼굴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메모지와 진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나는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투명한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파일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의 무게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이 자료들을 전해주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탁자 위에 차가 식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 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치 내 마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흐릿한 별빛 아래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더 뚜렷해졌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다시 만나 자료를 전달하고 법정 준비를 본격화할 생각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옳은 길임을 믿었습니다. 아이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득 시계 소리가 똑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금씩 더 침착해졌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처럼 나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내일 가져갈 서류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자 긴장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 어떤 감정이 밀려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는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법원으로 들어서는 계단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건물의 차가운 돌벽과 높은 천장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불안을 더했습니다. 서류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구두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쪽 벤치에 준석이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고 우리는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석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빈 벤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벤치의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으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CCTV 영상과 이웃들의 진술서가 든 투명한 파일 속 종이들이 내 손에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를 조금씩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야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다시 끄덕였지만 긴장으로 인해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의 문이 열리고 직원이 우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 내부는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이 밝고 차갑게 느껴졌고 법정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준석도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곧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사건의 개요가 간략히 설명되었습니다. 판사가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혜진입니다. 판사는 자료를 넘기며 CCTV 영상과 이웃들의 진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법정 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출된 영상과 진술서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가 상당히 분명하게 보입니다. 강준석 씨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판사의 질문에 법정 안이 다시금 긴장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준석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려는 걸까? 판사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혜진 씨,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진실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법정 안의 모든 눈길이 나를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법정의 문이 열리고 잠시 휴정이 선언되자 숨 막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려는 듯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좁은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며 잠시나마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장의 정희 언니 순자 아주머니, 그리고 복례 할머니가 조용히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가가자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법정에서 얼마나 긴장했을지 다 보인다. 잠깐이라도 쉬어야지.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 씨 힘내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어요. 우리가 모두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복례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법정의 냉랭한 분위기와 달리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돼요. 변호사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긴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준비하신 증거와 자료들이 워낙 탄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정희 언니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며 내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야. 긴장하면 입이 마르니까 한 모금 마셔. 보온병을 받아 열자 따뜻한 차에 향긋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나는 한 모금 천천히 마시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차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내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법정에서 본 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지 몰라. 솔직히 나라도 너처럼 용기 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대단해.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복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그 두려움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진실이 내 편이니까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지지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잠시 후 휴정 시간이 끝나고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마음이 훨씬 더 차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응원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법정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시장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내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천천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앉아 판사를 기다리며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와 아이의 삶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판사의 차분한 눈길이 내게 향하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있던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지금 제출하는 자료는 제가 겪은 가정폭력의 증거들입니다. 내가 자료를 건네자 판사는 자료를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와 이웃들의 진술서가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법정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참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였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설날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친척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영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석이 아라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제 아파트 복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판사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고 준석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시장 이웃분들이 써주신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웃분들은 제가 겪은 폭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목욕탕 주인 김봉래 씨는 제가 몸에 상처를 입고 온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급하자 봉래 할머니는 객석에서 작은 고개짓으로 동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와 제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 강준석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과 진술서 그리고 저의 경험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숨소리가 빠르게 들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를 격려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혜진 씨. 판사는 자료를 살펴본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준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강준석 씨, 이 증거들에 대한 반박 자료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준석의 얼굴이 붉어지며 초조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상 속 모습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금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변명이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판사는 준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감정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한 지금 내 가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내셨나요? 내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석에게 쏠렸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판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이나 이웃들의 증언은 모두 과장된 것이며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강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판사는 준석의 주장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분명히 강준석 씨가 자녀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준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니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력적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판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시장 이웃들의 진술서에서도 강준석 씨가 자주 큰 소리를 치고 아내분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격담도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준석은 이마에 땀이 맺히며 불안하게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폭력을 휘두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준석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내 팔을 가볍게 잡아 진정시키며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진정하세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판사는 자료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며 단호하게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강준석 씨 제출된 증거들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계속 부인만 하실 경우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준석은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제 말은 왜 믿어주지 않으십니까? 법정 안이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는 침착하게 법정을 정리했고 이어 나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혜진 씨 혹시 지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몇 년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결정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과 증거들은 모두 진실입니다. 제 아이와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와 방청객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자 그 순간 긴장과 두려움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장 이웃들과 복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와 지지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내 마음속의 확신과 감사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법원을 빠져나오자 시장 사람들과 복내 할머니가 내 주변을 둘러싸며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늦은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살며시 불어 내 마음의 긴장감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정희 언니는 내 어깨에 팔을 둘러 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법정에서 얼마나 긴장했니? 정말 수고했어. 이제 마음 좀 놓아. 언니의 목소리에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 대신 시장 사람들의 온기와 다정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서서히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이거 호두과자야. 긴장하면 당 떨어지니까 먹고 기운내. 봉투를 열자 달콤한 호두과자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입 베어 무니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덕분에 기운이 좀 나네요. 복내 할머니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먹고 아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세요. 우리가 늘 곁에서 도와줄게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이 맺혀 살짝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견뎌왔던 외로움과 긴장감이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조금씩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장 골목길을 걸으며 익숙한 풍경과 향기들을 느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져나오고 떡 가게에서는
갓 찐 떡의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익숙한 향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일 가게, 정희 언니가 과일을 담으며 내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부터는 진짜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해. 아라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나는 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언니, 사실 아직도 두렵고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중요한 건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지. 혜진 씨는 이미 큰 용기를 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장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내 집이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아파트 벽을 비추고 있었고 익숙한 공간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가족처럼 너랑 아라를 아끼는 거 알지?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하면 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천천히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 깊이 남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외로운 순간 따뜻한 이웃들의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익숙한 온기가 부드럽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아라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품에서 포근한 비누 냄새와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고 긴장했던 내 어깨도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아라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 덕분에 힘이 많이 났어. 아라는 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고 아라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며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이모들이 엄마랑 나 많이 도와줬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라야. 시장 이모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지. 아라는 밝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잠시 평화로운 침묵을 즐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살며시 들어왔고 식탁 위에 켜놓은 작은 촛불이 은은한 빛으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자 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야,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온 만큼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이 찾아올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아이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안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아라랑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라가 원하는 꿈도 마음껏 이루고 엄마도 다시 힘을 내서 씩씩하게 살아볼게. 아라는 고개를 들고 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내가 엄마 옆에서 꼭 도와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 깊이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나의 행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점점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을 비비자 나는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자 아라는 나를 향해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아라를 정말 많이 사랑해. 좋은 꿈 꿔 아라야. 아이가 잠들자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조용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아 나가겠다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저녁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전화가 울릴 때까지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내 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손등을 타고 떨어지며 긴장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법원에서 중간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과가 무엇일지 몰라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좋은가요? 나는 숨을 죽이며 변호사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혜진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양육권과 이혼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와 양측 의견을 더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양육권 문제에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손끝이 차가워졌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 건조했습니다. 추가 증거라는 게 대체 뭘 더 요구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조금 더 명확한 확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전에 상대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반박 자료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차분히 대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식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듯했습니다. 손끝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 아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칭찬받았어. 아라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순간적으로 미소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라야. 엄마가 내 덕분에 힘이 나. 아라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 나는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라야.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같이 이겨내자. 엄마 곁에 내가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라의 순수한 위로에 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이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조용한 거리 풍경과 부드러운 햇살이 내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나는 분명히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아이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오후가 깊어질 무렵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독이고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상점들에서 퍼져나오는 다양한 냄새들이 내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가끔씩 어깨를 스치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목욕탕 입구에 다다라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 위에 작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맞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진 씨 어서 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감정이 솟구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중간 판결이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보호 명령은 내려졌지만 양육권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오랜 세월 쌓인 따뜻함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지금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할머니의 부드러운 위로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목욕탕 안의 습한 공기와 따뜻한 물소리가 조용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아직도 두려워요.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이와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내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혜진 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진심은 분명히 법원에서도 알게 될 거고 혜진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따뜻한 차예요.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어줄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까지 함께 녹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미소가 내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혜진 씨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확실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게 중요해요. 우린 늘 혜진 씨 곁에 있으니까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볍게 내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족처럼 혜진 씨를 생각하는 거 알죠? 혼자라고 느끼지 말고 늘 곁에 있는 우리를 믿어요. 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목욕탕 밖으로 나오자 저녁 무렵의 따뜻한 불빛들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둔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천장을 바라보자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바늘의 규칙적인 똑딱거림이 내 긴장된 마음을 더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창밖에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CCTV 영상의 날짜와 시간,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작성한 일지까지. 이 자료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뒤 나는 옷을 단정히 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 위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서류 냄새와 커피 향이 나를 맞았습니다. 혜진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된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CCTV 영상의 날짜와 시간은 정확한 게 맞으시죠? 법정에서 상대 측 변호사가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받아온 자료니까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웃들의 진술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해 줄 수 있도록 이웃들과는 이야기가 다 된 상태인가요? 나는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두 흔쾌히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든든합니다. 변호사는 안심한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 내일 법정에서 상대 측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 위주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최종 판결 전에 이 메모지를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준비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메모지를 받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내 말에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 씨, 저는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진짜 용기와 힘은 혜진 씨 스스로 내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무실을 나서자 시장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걸으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게들에 들렀습니다. 정희 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아, 내일 잘 될 거야. 우리는 다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순자 아주머니는 내게 따뜻한 떡을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내일 꼭 좋은 소식 가져와야 해. 나는 그들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변호사가 건네준 메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간결하면서도 힘을 주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 위주로 이야기하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잘하고 있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내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자신감과 용기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따뜻한 봄 기운과는 대조적으로 법정 내부는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의 굽소리가 차갑고 단단한 바닥을 울렸고 내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자 옆에 앉은 변호사가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긴장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본 법정은 양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증언, 그리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의 말소리가 법정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나와 준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혜진 씨가 제기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이웃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말에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판사의 다음 말이 내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졌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본 법원은 자녀인 강아라 양의 양육권을 어머니인 이혜진 씨에게 우선 부여하며 아버지 강준석 씨에게는 제한적인 방문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법원에서 지정한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 이후 방문권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판사의 최종 결정이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내 몸이 긴장해서 풀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안도와 기쁨이 밀려왔지만 준석에게 여전히 제한적인 권한이 남아있다는 점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내 팔을 가볍게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축하드립니다. 법원이 혜진 씨의 진심과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지만 순간 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다시금 복잡해졌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정이 휴정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내 모습을 보자 그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정말 수고했어. 잘 됐지. 정희 언니의 밝은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 아주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혜진아 정말 축하해. 이제부터는 아라랑 행복하게 살아. 너희 둘을 위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준석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시장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천천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다정한 위로의 말들이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새삼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낸 지금, 나는 앞으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 판결은 어떻게 됐어?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라야, 이제 엄마랑 아라는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어. 법원에서 엄마의 진심을 인정해줬어. 아라는 내 품 안에서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맞아 아라야.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와 함께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힘겨운 결정을 이겨낸 후 새로운 시작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한 봄날 아라와 나는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났고 따스한 햇볕이 우리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그 햇볕이
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매일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라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를 울리며 내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 아래 잔디에서는 따스한 흙냄새가 올라왔고 근처 나무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연두빛 새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부드럽게 귀를 간지렸고 그 소리와 함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라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내 질문에 아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라의 말에 나는 마음이 울컥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사실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안아주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아라가 지금처럼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바스락거리며 우리 발자국 소리를 만들어냈고 가끔씩 부는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날 때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정희 언니는 과일 가게에서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혜진아, 아라야, 오늘 날씨 정말 좋지. 같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우리는 정희 언니의 가게 안에서 달콤한 딸기 향과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나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네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아라랑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가 항상 내 편이야. 나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위로 덕분에 나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후의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이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라야, 이제 우리는 꼭 행복해질 거야. 힘든 시간은 끝났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아이의 얼굴에 활짝 핀 미소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난 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나를 응원하는 듯했고 그 별빛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젠가 꼭 회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면 사이다 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